KF-21 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미국이 예상치 못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 방산업계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의 핵심 엔진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으려 했으며 KF-21 개발 초기부터 엔진 기술 협력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KF-21 국산 엔진을 개발하고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 측은 한국이 개발한 KF-21 국산 엔진을 자국에도 제공하라는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방산 기업들은 긴급 대책을 논의 중이다. 미국은 KF-21이 독자적인 엔진을 갖추면서 F-35의 경쟁자로 떠오르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이 KF-21 엔진의 세부 기술을 요구하면서 한국의 독자 개발 성과를 가져가려는 태도를 보이자 한국 방산업계는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이 엔진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으면서도 이제 와서 한국산 엔진을 가져가려 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KF-21 엔진 기술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방산 기업들은 KF-21 엔진 기술을 국익 차원에서 보호하고 필요할 경우 선택적으로 기술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한국이 개발한 KF-21 국산 엔진은 기존 미국산 F414 엔진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성능을 자랑하며 일부 기술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형 엔진은 극초음속 비행을 위한 차세대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KF-21이 독자적인 전투기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이 한국산 엔진을 가져가려는 시도를 보이면서 한국의 방산업계는 더욱 강력한 엔진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 항공기 엔진 기술의 완전한 독립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차세대 전투기 및 무인 전투기까지 적용할 수 있는 고성능 엔진 개발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KF-21의 해외 수출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UAE, 폴란드, 사우디 등 여러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는 냉정하게 대응하면서 엔진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KF-21 엔진의 성공적인 개발은 단순한 전투기 성능 향상을 넘어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한국이 KF-21 엔진 기술을 어떻게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국내 첨단 항공엔진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연말까지 내놓을 전망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세미나에서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기업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연말까지 항공엔진 개발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개념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첨단 항공엔진 개발 프로젝트의 기본 계획이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에드의 주관하에 출력 1만 5천 이브프급 이상의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개념 연구를 수행 중이다. 개념 연구에 참여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는 각각 항공엔진 개념 설계안과 개발 전략을 제출한 상태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양사는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된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을 기반으로 신규 엔진 규모를 제시했으며
F-414보다 출력과 연료 소모율이 10에서 15%가량 늘어난 설계안을 제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첨단 항공엔진 개발 과제가 2026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연구개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첨단 항공엔진 기본 설계를 위해 통합 설계 플랫폼 제작을 2026년 완료하고 2030년까지 상세 설계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6년 본격적인 엔진 개발에 착수할 시 2037에서 2039년께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에 드는 총 예산 규모는 약 3조 원이다. 김원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첨단 엔진 사업단장 전무는 지난 45년간 1만여 대의 항공엔진을 생산해온 역량을 첨단 항공엔진 개발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순수 우리 기술로 독자 엔진 개발이라는 도약을 이룰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주 방패 만든다. 영화 거벤져스에는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우주에 배치한 인공위성 베로니카가 등장한다. 이 위성은 언제 어디서든 대량 살상이 가능한 유인 로봇 헐크버스터 부품을 지구에 발사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로봇 부품 대신 레이저를 발사해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국판 아이언 돔 개발에 착수하며 미군의 작전 반경을 우주로 넓히겠다고 선언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추진했던 우주의 군사 요새화 정책을 다시 가동하는 셈이다. 다만 1967년 우주조약 비준 이후 지켜져 온 우주의 평화적 사용 원칙이 깨질 것이란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과 천문학적인 비용 등 걸림돌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27일 현지 시간 미국판 아이언 돔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판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 아이언 돔을 우주까지 확장한 개념이다. 이스라엘이 지상에 요격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해 팔레스타인의 로켓 공격을 저지한다면 미국은 우주에 배치된 인공위성의 레이저 무기로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소련의 위협에 맞서 1983년 추진한 스타워즈 프로젝트, 스타의 전략 방위구상을 잇는 정책이다. 당시 그는 우주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인공위성을 배치해 소련의 핵무기를 무력화할 청사진을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미국판 아이언돔은 다수의 군사용 인공위성으로 구성된다. 1차적으로 레이저를 장착한 인공위성이 적국의 미사일을 탐지 요격하고 실패 시 저고도 요격 시스템을 동원해 2차적으로 공격을 저지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더해 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을 사전에 포착할 경우 발사 전에 원점을 선제 타격하는 목표도 제시됐다. 이 체계가 현실화한다면 현대 군사무기 가운데 가장 위협적으로 평가되는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다. 문제는 기술 경제적 실현 가능성이다. 학계는 현재 기술력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판 아이언 돔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레이저 무기의 성능이다. 레이저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이 발사된 뒤 지구 궤도에 진입하기 직전인 상승 단계 상태에서 파괴해야 한다. 3에서 5분 남짓한 이 시간에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유효 사거리를 확보한 레이저를 충전해 발사해야 하는데 이런 기술은 현존하지 않는다. 이 같은 거대한 무기 체계를 운용할 인공위성의 에너지원도 문제다. 일반 위성 시스템에 더해 미사일 요격용 레이저까지 탑재한 위성은 소형 원자력 발전기 수준의 에너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베로니카는 원자력 발전소 여러 개 이상 성능을 내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바크 리액터로 가동되지만 현실엔 이런 동력원이 없다.
초소형고에너지 동력 기술이 단기간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미국판 아이언돔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요원한 상황이다. 경제적인 타산성 문제도 있다. 이미 13년 전인 2012년 미국 국립과학원은 다주 제한적인 성능의 소규모 우주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만 최소 650기의 인공위성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했다. 당시 비용으로 추계된 금액만 3천억 달러, 약 441조 원에 달한다. 추후 인력 양성 유지 보수 등 운용 비용과 13년간의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실제 미국판 아이언돔 구축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3. 에브리심 디스크 2025서 아앱 기반 드론 설계 자동화 플랫폼 에브리드론 발린다. 드론 개발 프로세스 가속할 혁신 기술. 에브리심은 오는 2월 26일 수부터 28일 금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데스크 2025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에브리심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스핀오프로 설립된 딥테크 스타트업이다. 우주항공 분야부터 일반 제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설계 혁신을 지원하는 차세대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솔루션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의 SaaS로 제공되는 에브리심의 솔루션은 사용자 친화적인 UI 및 UX로 이용자가 느끼는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는 동시에 AI,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으로 소프트웨어 활용을 한층 수월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던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의 대중화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DSK 2025에서 에브리심은 이러한 비전을 대변하는 에브리드론, 이하 에브리드론 플랫폼을 선보인다. 웹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독자적인 드론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드론의 개발을 가속하는 AI 기반 분석 기능도 다채롭게 지원한다. 에브리드론은 드론 외관 디자인을 위한 3D 모델링은 물론 구조 해석, 공력 해석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더불어 K-스타에 공인된 풍동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높은 정밀도의 전산 유체역학 시뮬레이션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다. 또 AI로 설계를 자동화하는 기능으로 드론 개발에 필요한 시간, 비용의 대폭 절감도 가능케 한다. 동시에 에브리드론은 전용 클라우드 서버에 내장된 컴퓨팅 시스템으로 이 같은 고도화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는 고용량, 고성능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으며 디바이스의 성능에 구애받지 않고 정밀한 드론 설계와 데이터 분석을 지속할 수 있다. 에브리심 관계자는 에브리드론은 드론 개발 관련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핵심 도구로 다양한 분석 기술을 웹 환경에서 구현한 점으로 차별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라며 이번 디스크를 통해 자사에 검증된 시뮬레이션 기술을 선보이고 수요 기업들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전시 참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아가 국내는 물론 다양한 국적의 바이어, 투자자가 모일 것으로 관측되는 자리인 만큼